네, 민상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순서는 소아청소년과 고재성 교수님께서 소아 간이식에 대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 간질환을 보고 있고, 그래서 간질환 환자를 보다가 이제 간 기능이 많이 나빠져서 이제 간이식을 해야 되면 그 신장 같은 경우에 이제 신장이 안 좋을 때 투석이라는 방법이 있지만, 간의 경우에는 그렇게 간을 대체할 만한 그런 이제 그 기구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간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되면 저기 이제 외과의 이남준 선생님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이제 간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간이식을 어떨 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이식 후에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아에서 이제 간이식을 하는 질환 중에 가장 흔한 거는 담도 폐쇄입니다. 담도가 이제 막혀서 오게 될 경우에 이제 먼저 그 카사이 수술이라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거기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간경화로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제 간이식을 하게 됩니다. 간이식하는 환자의 반 정도가 이제 담도 폐쇄가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급성 간부전입니다. 이제 갑자기 간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인데, 뭐 바이러스나 뭐 약물 같은 거 복용에 의해서 간 기능이 이제 완전히 떨어지는 경우에 간이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윌슨병이라고 이제 그 간의 구리가 축적되는 병인데, 그 윌슨병이 이제 갑자기 그 또 급성 간부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이식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선천 간 섬유증, 이건 간이 이렇게 딱딱하게 섬유화가 되는 선천적 질환이고, 그다음에 알라질 증후군이라 그래서 그 유전 질환인데, 이제 간의 그 담도의 수가 이제 감소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들 중에 일부가 이제 간이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생아 간염 중에서도 이제 아주 일부가 간 경화로 진행을 하게 되면 간이식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당원병 같은 경우는 이제 간에 당원이 이제 침착이 돼서 간이 커지는 병이고,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간에 선종 같은 종양이 잘 생기고 일부에서 간암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간이식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밖에 이제 그 요소회로 이상, 회로의 이상이나 유기산 대사 이상 같은 이제 대사 질환, 그리고 소아에선 드물지만 간암 같은 경우에 이식을 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제 성인에서는 이제 B형 간염에 의해서 오는 이제 간경화가 제일 많은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다른 그런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 이제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아의 그런 만성 간질환은 대부분 다 간이식을 하게 되면 재발이 거의 없고, 또 이런 그 대사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간이식을 함으로써 이제 완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인 담도 폐쇄 때 이제 그 합병증이 어떤 것이 생기는지를 보면은 결국 이제 그 담도 폐쇄는 처음에 이제 그 진단 당시에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 간에서 섬유화가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진행되기 때문에 2개월 전에 이제 수술을 받게 되면 이제 나중에 간경화가 잘 안 생기는데, 또 늦게 진단이 돼서 늦게 수술하는 경우라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간경변으로 잘 진행을 하고, 또 이제 간경변이 오게 되면은 비장이 커지게 됩니다. 간으로 피가 못 가서 비장이 커지게 되면 이제 거기서 비장에서는 이제 적혈구나 백혈구, 이런 혈소판 같은 게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감염이 잘 된다든지 출혈이 잘 생길 수가 있게 되는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간경변이 오게 되면은 이제 간에 서로 피가 못 가면서 식도에 있는 혈관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정맥이 늘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출혈이 생기면 피를 토하고, 또 대변을서 이제 피가 나와서 대변이 이제 까맣게 보는 그런 합병증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도 정맥류 출혈이
담도 폐쇄 환자에서 그 수술이 한 5년 이내에 40%에서 출혈이 경험이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한번 출혈이 있으면은 6년이 되면은 한 50%에서는 잘못되거나 아니면 간 이식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도 폐쇄는 수술을 그 간에다가 이 장을 직접 연결해주는 그런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장에 있는 세균들이 거꾸로 이제 그 담도로 올라와서 담도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는 되게 열이 나고 황달이 또 갑자기 심해지고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경변이 와서 복수가 차고 또 복수에 이제 그 세균 감염이 이루어지는 복막염의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담도 폐쇄 이후는 어떤가를 보게 되면은 한 40%에서 카사이 수술을 받고 3개월 뒤에 황달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개 이제 그 황달이 계속 없는 상태로 이식을 하지 않고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담도 폐쇄 환자의 수술하고 나서 한 2년 이내 한 반 정도에서는 간 이식을 하는 것으로 지금 외국에서 보고가 되고 있고, 결국에는 전체 환자의 60에서 80%가 간 이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 이식은 언제 하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 경변이 생겨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맥류에 출혈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 짜장면의 변을 본다거나 또 이제 토혈이 있거나 할 경우에, 그다음에 간경변이 오게 되면 이제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는 응고장애가 생겨서 또 출혈이 잘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 또 이제 황달이 생기는 간경변이 있을 경우에 해야겠고, 담도염이 자꾸 재발을 하게 해서 이제 그 감염이 자꾸 오게 될 경우에 이제 간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 크지 않고 영양실조가 생기는 경우에도 간이식에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이 나쁘게 되면은 이제 그 폐 쪽에도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간폐 증후군이라는 거는 이제 그 폐에서 산소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돼서 아이가 이제 운동을 잘 못하고 청색증, 이렇게 입술이 파래지고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 역시 간 이식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동맥 고혈압은 이제 그 이 간에 있는 간 문맥의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은 폐동맥도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갑자기 실신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도 그래서 이제 그 간경변이 생긴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 같은 거를 해서 이런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지 저희가 체크를 하고 이런 것이 생겼을 경우에는 간 이식을 빨리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 이식은 크게 이제 저기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체 부분 간 이식이 있고요. 이건 이제 되게 가족들이 이제 그 간의 이제 일부를 갖다가 잘라서 이제 그 어린이에게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 이제 이식을 이제 일부를 이제 잘라주는 거고, 소아의 경우에 이제 그 간이 이제 아주 성인간 크기가 필요가 없고 일부만 필요하기 때문에 성인의 일부를 받으면은 이제 충분하게 되고, 성인의 경우 이식을 해준 그 공여자의 경우에도 이제 그 잘라낸 간은 이제 그 다시 이제 재생이 돼서 이제 그 원래 크기로 이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뇌사자 간 이식을 받는 경우가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주로 많이 그 생체 부분 간 이식을 하였는데, 이제 뇌사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뭐 어린이 뇌사자가 생긴 경우라든지 아니면 또 그 성인의 경우에도 이제 그 뇌사자가 생기게 되면은 그 간을 이제 나누어서 일부는 소아가 받고 또 일부는 그 성인이 받는 그런 형태로 해서 뇌사자로부터 간 이식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담도 폐쇄 환자가 그 간경변이 이제 그
일세 전에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세 전에 수술을 하면 좀 나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아이가 일세가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제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병원에 이제 그 통계를 보게 되면은 그 일세 이전 이식을 했을 때 5년 뒤에 생존율이 93%이고 일세 이후에 이식 5년 생존율이 90%이기 때문에 일세 전에 받는 것과 일세 후에 받는 거에 그 생존율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세 전에라도 이제 강경변이 심하게 되어서 이식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빨리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식에 한 후에 이제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가를 보면은 수술하고 나서 이제 연결해 주는 부위가 이제 혈관을 연결시켜주고 담도를 연결시켜주는데, 그건 이제 그 부위에 뭐 혈전이 생긴다든지 그 연결 부위가 좁아진다든지 해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뭐 시술이나 이런 그 수술을 통해서 다시 그런 것을 교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남의 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황달이 생긴다든지 또 간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이제 그런 것이 있게 되면은 거부 반응이 의심이 되면은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간 조직 검사를 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거부 반응이 있으면 이제 약물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부 반응을 이제 막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역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감염은 되게 이제 이식 초기에 되게 이제 면역 억제제를 갖다가 이제 좀 많은 양을 사용을 할 때 잘 오게 되고요. 또 그 이후에도 이제 소아의 경우에는 EB 바이러스, 에프스타인 B 바이러스라든지 뭐 거대세포 바이러스 같은 것이 이제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림프 증식성 질환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외래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소아의 경우에 이제 그런 우리가 백신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질환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이식을 받기 전에 되게 예방 접종을 갖다가 특히 생백신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런 바이러스를 갖다가 이제 맞게 되는 그런 예방 접종의 경우에는 이식 전에 되도록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역이나 볼고리, 풍진, 뭐 수두 같은 그런 것들은 이제 미리 간이식 전에 예방 접종을 하고, 이식한 후에는 이제 그걸 백신을 맞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사백신의 경우에는 이제 이식하고 나서도 백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